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국가직 교정직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원래 4월 2일 날 쳤던 교정직 경향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음바란스하게 나왔는데 조금은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대충 우리 교정직은 교정학 분야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정학이라는 어떤 국가직의 구급의 교정학의 부분은 대충 형사정책하고 교정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래는 보통 형사정책에 있어서는 구성은 범죄 원인론부터 소년 범죄론까지 크게 대별을 하면은 범죄 원인론과 형벌과 보안 처분, 범죄 피해자론, 그다음에 소년 범죄론 이 부류에서 많이 나왔는데 거의 1군과 2군의 배정은 45%하고 55% 비율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형사 정책의 한 45%, 55%는 말 그대로 형집행법하고 교정학 그쪽에서 나왔는데 교정 일반 이론 나왔는데 원래는 뒷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고 주로 이게 형벌과 보안 처분론에서 원래는 조금은 출제 빈도가 좀 낮았습니다. 교정학의 구성에 있어서 원래 의외로 이쪽이 교정학 시설론, 수용자론, 수용자의 지위, 소년 사범, 교정 모델 이쪽에서 의외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년하고 좀 틀리게 아마 출제 교수들은 아마 범죄학 쪽에 학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대충 세 사람이 출제하는데 규범학인 법 쪽보다는 학 쪽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출제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해서 대충 45대 55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강의에 있어서 의외로 조금은 특히 범죄 원인론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예상했던 문제들이 때로는 분야별로 조금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형사소송법에는 거의 분야가 우리가 예상했던 분야가 한 90% 이상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처음 입문하는 분들 그렇게 학원을 믿고 강사를 믿고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성급한 제 나름대로 분석이지만은 조금 믿어도 되지 않겠나. 내년도 2023년도 국가직 교정학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 학원에서 했던 아강기 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그 다음에 결정타. 그래서 오늘 저도 결정타 2022년도 국가직 결정타 거기 교재도 가져오고 이래 다 했는데 오늘 상당히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줬던 7년간 국가직 국업 교정학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제일 좌측에 있는 건 1번에서 20번까지는 문제 번호입니다. 매년간 나왔던 문제 번호를 1번에는 2016년도는 서들랜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교육과 문화 형집행법령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8년도는 용어 문제, 그 다음에 19년도는 수용 문제, 20년도는 딜갱 범죄 원인론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21년도 작년에는 소년법 보호처분이 나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머턴이 나왔습니다. 머턴의 긴장의 이론, 머턴의 아노미 이론하고 긴장의 이론하고 같습니다. 머턴하고
우리는 애근유하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만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교화 개선 모형 해서 의료 모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화 개선 모형 중에서 의료 모형, 치료 모형입니다. 치료 모형. 그 다음에 소년사법의 4D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B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비범죄화, 비형벌화, 비시설화, 이런 다이버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징벌 문제, 형집행법령상 징벌 문제, 보호실, 그 다음에 진정실, 징벌, 그 다음에 또 원래 또 나왔습니다. 무기 사용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제와 고사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점수제에 있어서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그 다음에 엘마이레제 이런 것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다이버전, 다양하는 거. 기존의 형벌보다는 각종 제도, 예컨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든지 경찰 단계에서는 훈화해서 석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버전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브람스타인의 과밀 수용 해소 방안, 정문 정책, 후문 정책 이런 것도 누누이 봤습니다. 지금 7번까지 이렇게 문제 배열을 보면은 규범 쪽보다는 주로 학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올해는. 21년도 작년하고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소년법하고 보안처분, 형벌, 대책론 쪽에서 조금은 약세였습니다. 작년하고만 구별해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은 작년에는 1번 소년법, 그 다음에 원래 의외로 나오지 않는 것이 성충동법, 전자부착법 이런 건 거의 손대질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원인론, 호송규정, 교정자문위원회, 징벌, 그 다음에 형집행법령 종합문제,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는 원래는 학 쪽에 앞에 7문제가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은 8번부터 또 약간의 어떤 언밸런스 나왔습니다. 교도 작업하고 직업훈련 문제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8번과 14번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물론 출제한 분들의 내용이지만은 마음이지만은 이런 것도 8번도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 교도 작업입니다. 14번 교도 작업입니다. 이렇게 2문제나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특이한 것이 범죄 원인론에서 매년 2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3문제나 나왔습니다. 1번 머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1번 통제이론 나왔습니다. 범죄 통제이론. 저희들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번 역시 낙인 이론의 레머터, 허시 이런 분들 저희들도 강조 많이 했던 학자들이 범죄 원인론에서는 저희들이 결정타에서 18분인가 추천했습니다. 그 18분 중에 다 나온 학자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험 생활에도 여러분들 학원을 믿고 강사를 믿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소년법에서 3문제나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12번 형사사건 처리. 소년법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출제 빈도도 높고 형사사건보다는 보호처분이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23년도에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보호처분 문제. 소년법 32조, 33조 그 문제, 그 32조-2 문제
2조의 문제들도 기억해 줘야 합니다. 역시 교도 작업하고 직업훈련 문제는 매년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9번 문제 분류심사, 처우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분류심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입심사,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신입은 어떻게 심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정기재심사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풀이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 무기사용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형집행법령 95조부터 96조, 97조, 98조, 99조, 100조, 101조 무기사용 101조 강조했습니다. 보안장비 사용 100조, 보호실 수용 94조, 진정실 95조 기억 좀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저희들은 음주관리 대상 해가지고 조폭관리, 마약, 그 다음에 관심 대상자 이게 어떤 인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교도 작업 문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교도 작업. 이것도 조금은 언밸런스합니다. 18번 문제 보호소년, 요거 미스프린트 청문법이 아니고 처우법입니다. 좋습니다. 보호소년에 관한 법, 소년법하고 연계시켜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분류심사입니다. 또 중복됐습니다. 부정기 재심사. 20번 작업과 직업훈련 또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다른 해에 비교해서 원래 출제위원들이 조금은 분야별로 너무 치중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출제에 있어서 위법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나오든지 간에 여기서 등한시했던 분야들이 바로 보안처분과 관계되는 특별법들이 많이 등한시됐습니다. 전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소년법하고 보호소년 처우법만 적용했고 나머지 전자, 부착, 성충동에 관한 법, 기타 이런 등등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등이 치료감호법 작년만 해도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보호관찰법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법인데 등한시됐습니다. 올해의 그렇다고 20번까지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 면에서는 좀 쉬웠습니다. 물론 교정직의 모집 인원도 늘어났고 해서 좀 쉬운지 몰라도 난이도에 있어서 난이도 조절 면에서도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해서 매년 이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7년간 나왔던 문제들을 하면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면은 꼭 나와야 할 분야는 나옵니다. 처음 수업 내년 2023년도 대비하는 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천천히 그래도 너무 시험을 얕보면 안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교정학 개론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총평을 끝내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국업 공채 필기시험 교정학 개론 문제 풀이 특강입니다. 1번 머턴의 아노미 이론이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긴장 이론입니다. 머턴의 긴장 이론하고 내년도에도 또 강추입니다.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하고 두 개는 긴장 이론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긴장 이론은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기력경의 아노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턴과 에그뉴 상당히 머턴은 중요시하는 이론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원래도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부정형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부정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9문제 중에서 9번까지 9문제 중에서 긍정형으로 묻는 것은 8번 하나밖에 없고 전부 부정형입니다. 국가직의 특징은 주로 부정형으로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숙지해 주도록. 1번, 머턴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의 성취는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머턴,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를 우리는 아노미라 합니다. 긴장, 동혁의 도반, 5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동혁의 도반, 목표도 수용하고 수단도 수용하는 걸 동조형.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그 다음에 혁신형, 그 다음에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 혁명가는 반역. 매년마다 머턴은 문항으로 나오든지 원래는 독립문제로 나오든지, 실은 범죄 원인론의 학자들은 유명하고 범죄학에 있어서 중요한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머턴 단독 문제는 조금은 피해야 됩니다. 범죄 원인론은 종합 문제로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좋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에 접근하는 하류 계층에서 더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머턴의 긴장 이론은 하류 계층만 중심으로 했다. 상류 계층에 대해서는 타치를 못했다 하는 것이 머턴의 약점입니다. 그걸 보완한 것이 에그뉴입니다. 3번, 합법적인 수단이 제한된 하류 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1, 2, 3번은 맞는, 머턴의 긴장에 맞는 이론이고, 하류 계층뿐만 아니라 상류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4번이 틀렸습니다. 상류 계층 범죄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완한 것이 에그뉴입니다. 일반 이론, 기억. 참고 삼아, 머턴의 긴장 이론은 거시적 이론입니다. 에그뉴는 미시적 이론이고, 저희들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4번,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4번 같은 많이 취급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교화 개선 모형, 보통 왜 처벌 모형, 교화 개선 모형, 또 이런 3가지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화 개선 모형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까지 미국 교정국을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치료한다. 좋습니다. 의료 모형입니다. 적응 모형, 교화 개선 모형, 재통합 모형, 무력화 모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모형은 처벌 모형 1번, 교화 개선 모형 2번, 그 다음에 공정 모형, 올 요새 나오는 모형입니다. 교화 개선 해봐도 효과가 없더라. 그 다음에 교화 개선 모형은 의료 모델, 개선 모델, 재통합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 모델로 해가지고 3가지 많이 짚었습니다. 학원에 나옵니다. 교정 모형은. 그래서 2번 치료 모형이나 의료 모형 좋습니다. 3번 소년 사법에 있어서 4T 현상, T자로 끝나는 것 4가지를 T자,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범죄학자들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나오는데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내면은 비범죄화, 디크리미널리제이션, 비범죄화, 비형벌화, 그 다음에 듀 프로세스, 비시설화. 비시설화는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은 2번. 구검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가 아니고 비수용입니다. 이것이 다이버전하고 같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이버전, 비행 소년을 공식적인 소년 사법 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우하자는 거. 좋습니다. 소년 사법의 4D.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됩니다. 14가지, 14호까지 있습니다. 경고부터. 옳지 않은 것은,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거듭 부과할 수 없다. 물론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법의 원칙은 징벌하고는 아닙니다만서도 아마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 부과하지 않다. 징벌의 소멸시효. 집행유예 허용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징벌 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이 징벌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입니다. 징벌에 있어서 쉬운 난이도 문제. 그 다음에 22년도 국가공무원 국업 공채 필기시험 문제풀이 5번입니다. 누진 계급의 측정 방법, 점수제가 아닌 것은 고사제입니다. 고사제라 하는 것은 교도관이 일정한 기간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처우를 올리는 것을 보통 고사제라 합니다. 그러나 교도관의 자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사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것입니다. 점수제는 잉글랜드제, 그 다음에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는 점수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점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점수제가 아닙니다. 누진처우에 있어서 잉글랜드, 아일랜드, 엘마이라제는 주로 청소년들, 초보민 청소년들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정학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의외로 이번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교정학 쪽에서 나왔습니다. 음반한 사기에 보통 때는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도 나오는데 전혀 거기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이버전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문제 3번 다이버전 나왔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좋은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형벌 이외의 사회 통제망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다이버전은. 왜? 다이버전은 비형벌화, 비시설화에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이버전은 사회 통제망의 확대를 가지고 1번이 틀렸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형사자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오고 기타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시설에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7번 브람스타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방안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브람스타인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나왔다 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브람스타인의 과밀화 해소 방향 정문정책, 후문정책이 가장 악건입니다. 적게 들어가게 하고 빨리 내보내는 것이 후문정책이고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정문정책입니다. 그래야 교정시설이 조금은 수용이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2번 국어민구 감소 전략. 잘 보래요.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확대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확실성을 중시해야 돼. 엄중성보다는. 구금 전략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고 빨리 내보여야 된다 하는 건 확실한 사람만 들놓고 엄중한 걸 중요한 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조금 브럼스타인의 과밀화 해소 방안 중에서 7번 문제는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교정시설의 정설 좋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고 정설 후 단기간에 과밀 수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하고, 사법 절차의 과정과 개선, 왜 법원 판사가 확실한 것만 여면은 정문정책 좋습니다. 행정처분이면 가석방으로 내보내고, 기타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건 사법처분으로 그런 걸 많이 활용하면, 또는 정문정책에 활용됩니다. 선별적 무력화, 집단적 무력화가 아니고 선별적 무력화, 아주 상습성이 있다든지 누범자들만 구금한다든지 이런 것도 과밀화 해소 방안입니다. 좋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8번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 교도 작업의 종류입니다. 4가지. 노무, 도급, 직영. 좋습니다. 옳은 것은 노무 작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 노무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정상 통일성을 기하기가 유리하다. 아니죠. 노무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무만 하기 때문에 도급 작업,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도급입니다. 우리는 하청이라 하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이 옳고, 그 다음에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시행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칙 62조의 분류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신입심사하고 재심사가 있습니다. 재심사에는 다시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2개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규칙 62조 1항 2호에 구류는 30일 미만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형기를 20년으로 한다. 규칙 66조 2, 3항. 부정기형 재심사, 우리나라의 부정기형은 소년범에 대해서 절대적 부정기형이 아니고 상대적 부정기형만 하고 있습니다. 장기 몇 년에 단기 몇 년, 이럴 때 정기재심사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칙 66조 2항. 3번이 틀렸습니다.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규칙 62조 3항입니다. 이런 것도 분류심사. 이 문제 9번 문제의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됩니다. 중하. 분류심사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법령상 하면은 법률, 명령, 규칙 다 포함합니다. 미결 수용자 및 사형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보다는 저희들이 총평하면은 왜? 특수 수용자, 특별 보호 수용자,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소년,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쉬운 쪽, 중하 쪽입니다. 소장은 옛날에는 교정시설의 장이라 했는데 지금 소장이 나옵니다.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직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범끼리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분리 수용해야 된다. 81조. 소장은 사형 확정자와 수형자 기결수입니다.
홍거 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도 홍거 수용할 수 있다. 규칙 150조 1항. 엄밀히 말하면 사형 확정자는 별도로 분류하지만은 미결이냐 기결이냐 따질 때는 아직은 미결입니다. 사형이 집행돼야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수용되어 있다가 사형이 확정되면은 그 자리에 놔둘 수도 있고, 교도소에서 확정이 되면은 교도소의 기결수들과 수용을 합니다. 규칙 150조 1항 2번. 그렇게 우리 교정학을 공부 좀 했던 분들은, 형집행법을 공부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가 예상컨대 만점짜리들이 꽤 많이 나왔지 싶습니다. 교정학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 학원 출신들도, 저희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만점짜리 꽤나 있지 싶습니다. 3번.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 변호인과의 접견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행령 101조입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4번. 사형 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이 4회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중경비 처우자도 4회입니다.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늘릴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시행령 110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1번. 통제이론. 유대이론이라고도 했습니다. 통제이론.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서더랜드 접촉이론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차별적 접촉, 학습 이론이 서더랜드입니다. 저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서더랜드 학습 이론, 미시 이론. 그러므로 서더랜드가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번 빼야 됩니다. 라이스와 나이, 통제 이론입니다. 개인 및 사회 통제 이론, 라이스와 나이. 에그뉴, 일반 긴장 이론입니다. 베커,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도 무진장 강조했습니다. 베커, 레머터 두 사람이나 나왔습니다. 탄넨바움, 슈어는 안 나왔고 좋습니다. 고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 특별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이 나오리라고 예상했는데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소년법 55조 1항입니다. 소년이 부정경을 선고할 때 소년법상 상대적 부정경, 우리나라는 소년법이든 일반 성인이든 절대적 부정경은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단기 65조 3호.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징역은 3년 하면은 가석방이 됩니다. 3번.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60조 1항.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 판사가 다시 해가지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검찰청에 송치한 것을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는 송치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49조 2항. 4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것을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한테 송치한 것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재송치는 못한다. 그 말을 49조 2항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범죄학 또 나왔습니다. 레머터, 허시, 머턴, 갓프레드슨과 허시. 조금 좋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머턴 한번 나왔으면 머턴을 문항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레머터 1차적 아까 베커 나왔죠. 베커 레머터 아까 또 한 사람 좋습니다. 머턴 베커 좋습니다. 두 사람 레머터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레머터. 허쉬 애신 참전이라고 외쳤습니다. 사회 통제 이론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통제가 아니고 개인의 유대, 애신, 애착, 신념, 참여, 전념,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전념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범죄에 좌우된다고 했는 것이 허쉬입니다. 허쉬도 무진장 강조했습니다. 머턴, 허쉬, 서더랜더 전부 강조한 분들입니다. 좋습니다. 내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허쉬가 틀렸습니다. 머턴 갓프레드슨과 허쉬 또 나옵니다. 같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좋습니다. 그래서 13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과 직업훈련. 너무너무 작업과 직업훈련. 아까 뒤에 또 나옵니다. 외부 통건. 역시 교도 작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외부 통건 작업을 우리는 사회적 처우 분야에 여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하겠습니다. 너무 교도 작업, 직업 훈련 문제가 세 문제나 나온다 하는 것도 조금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검거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신청에 의해서 작업을 부과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 67조. 좋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직업훈련돼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답니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의적이 아니고 필요적입니다. 규칙 126조 1호 15세, 16세가 아니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규칙 128조 1항 2호 법무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직업훈련을 위해서 이송하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하고 있다니 교육을 하고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송을 못한다. 기억해놔야 돼요. 규칙 127조 1항 15번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서 무기 101조입니다.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무기 사용. 무기 사용은 최후가 돼야 된다. 보안 장비 사용해도 안 되고 할 때 무기를 사용한다. 101조. 보안 장비가 바로 강제력 행사인데 100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94조, 95조부터 101조까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보안 장비입니다. 100조 1항 5호 자살하려 할 때 2호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6호 1번, 2번, 3번은 전부 보안 장비의 사용 요건입니다. 100조. 좋습니다. 4번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한 경우 101조 1항 4호.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국업공채 필기시험 교정학 개론을 우리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16번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
좋습니다. 엄중관리 대상자에서도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해제, 지정과 해제 문제, 조폭은 봉사원 임용 못하는 거, 기출 문제, 우리 학원에서 하는 아강기라든지 단원별 기출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결정타, 이번에도 아강기부터 해서 결정타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험 문제와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안 되고, 강제가 틀렸습니다. 규칙 206조 2항,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2번,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1명당 20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규칙 196조 2항.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정직을 합격하고 나시면은, 원래 수업을 듣던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합격을 하고 나면 꼭 대학원에서 상담학이나 심리학 여러 가지 등을 많이 학위를 받아놔라. 사이버 강의로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공무원들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등록금 관계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많이 기회가 있으면 젊은 날에 많이 배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담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내부에 할 일이 많습니다. 영어가 관심 있는 사람은 영어를 계속 해놓고 좋습니다. 3번,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교도관 회의 심의, 분류심사 회의가 아니고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규칙 211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자주 트릭을 쓰는 것이 분류처우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많이 틀립니다. 3번이 맞았습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해서는 봉사원, 대표직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규칙 200조. 16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17번, 외부 통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외부 통건 작업 이런 것이 사회의 적처우입니다. 개방처우라고도 합니다. 소장은 외부 통건자 이렇게 수용자 자체에 의한 허가할 수 있다. 규칙 123조.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외부 통건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이건 법 68조. 소장은 외부 통건자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 통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규칙 121조. 4번, 일반 경비 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건하며, 아니면은 왜 시설 내, 교정시설 내 필요하는 경우는 교정시설 내 어떤 외부 업체가 설치한 개방지역이라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좋습니다. 외부 기업체에 통건하며, 이게 이제 4번이 문제가, 이번에 이 신청이 좀 안 들어갔겠나 싶은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7번에 1번, 2번, 3번 중에 4번인데, 일반 경비처우자는 규칙 120조 2항에 의해서 외부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외부 기업체가 설치한 시설 내 개방지역에는 할 수 있어도 외부 기업체에 통건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E가 좀 17번이 좀 더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번 보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보호소년 등은 남성,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자와 16세 이상자 등의 기준에 따라 이거는 16세 미만자와 16세 이상자는 구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8조 보호소년 처우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 1호, 2호 틀렸고, 2번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20일 이내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원내 봉사활동은 안 됩니다. 텔레비 시청 제한 이런 건 허가할 수 있다. 함께 부과된다가 아니고 허가할 수 있다. 텔레비 시청하고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는 허가할 수는 있습니다. 15조 4항 틀렸고, 3번 보호장비는 징벌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4조 2조에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 그 다음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화장실에는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자해 등 우려가 클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의 3조 2항. 그래서 3번 중에는 수업 문제 중에서 18번이 그래도 조금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문제였습니다. 19번 흔히 나오는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수용자가, 이것도 우리 예상 결정타에서 강조했습니다. 지방이 아니고 전국, 기억 틀렸습니다. 5호 규칙 67조. 니은 수용자가 현재 수용 근거가 된 사건 외에 추가적인 형사사건에 의해서 벌금형이 아니고 금고형 이상 4호. 그래서 기억 니은이 들어가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수용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3호 부정기 재심사,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1호, 그 다음에 학사학위, 기사 자격 이런 것도 5호, 티글, 리얼, 미엄 4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20번 작업과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번 일반 경비 처우급의 수용자에 대해서 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직업 능력 향상은 안 됩니다. 작업 부과 또는 교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좋습니다. 2번 20번 문제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장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72조 1항. 이런 것도 억지로 20번 문제 억지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인이란 용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괜히 트릭 쓰다가 조금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이 신청은 조금은 더 갔을 겁니다. 1번 문제가 틀렸다고, 취할 수 없는 조치,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고 작업 부가 또는 교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외부 기업체 운영한 직업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3번 수용자에 대해서 교화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 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한다. 73조 3항인데 예컨대 밖에 있는 가족들 생계를 책임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액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 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규칙 124조. 해서 20문제를 했는데 다시 총평을 얘기하면 너무 문제가 원래는 난이도 면에서는 중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분야별 구성 부분에서도 너무 치우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범죄 원인론 쪽에서는 보통 2문제가 배당되는데 3문제 정도 나왔고, 교정학 쪽에, 교정학 이론 쪽에
점수제, 고사제, 과밀화 해소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정 모델이라든지 너무 치중했고 보안 처분을 조금 등한시했고 형벌과 보안 처분 쪽에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형 집행법령상 교도 작업과 직업훈련을 너무 많이 내놨습니다. 3문제, 4문제 가까이 정도 내놓고 범죄 원론에 있어서도 뭐터는 독립문제로 나오고 문항문제로 나온다 하는 것도 조금은 너무 편파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수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일단은 자신을 가지고 학원과 강사가 요구하는 자신의 자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과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2마리 토끼, 여러 마리 토끼 잡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교정직 준비했으면 몰입하면은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기본 이론반, 그 다음에 또 아강기,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마지막에 결정타, 시키는 대로만 잘 정리하면은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 수업 끝나고 나면은 형소법 10분 쉬었다가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원래 시험 쳤던 아마 거의 합격할 수 있는 거의 합격 확률이 되게 높은 2분이 이제 와서 같이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이제 2023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교정학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도 국가직 9급 공채 교정학 개론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하다가 형사소송법 강의를 문제풀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